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교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특히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순매수하고 있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있는 이유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해 준다면 먼저 시장 자체를 이제 평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그 새로운 시장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사실 그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더 많아진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 분석. 기본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체란 논리는 만약에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삼성전자로 바꾸는 것이 거의 뭐 제 얘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독보적인 어떤 그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그 절대 기업 쪽으로 자본이 몰리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등주와 2등주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시장은 1등 기업만으로 자본이 몰린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메모리 성장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였죠. 58조로 2019년도 27조 4천억인가를 이제 기록했는데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고점 돌파했던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실적,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성장성 위주라고 보거든요. 지금 나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아마존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 대체적으로 펀더멘탈 대비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 또 요구하는 가치가 결국은 성장성이 기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비메모리 하는데 굉장히 그 미비하죠. 하여튼 그 시장은 지금 그 성장성을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낫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분석을 하면 사실 그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제 PBR이라든가 퍼 기준으로 보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지만 우리가 그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그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삼성전자 낫다고 보는 거고 수급도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급 체계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또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는 오히려 어떤 그 6월 들어서면서도 7월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 비교 차트 역시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상당 부분 좀 그 차별화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비메모리 그 네 종목, 그 한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AD 테크놀로지, 테스나, 네페스, SF하노시인데, 오늘 사실 그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인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강화가 되면서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 삼성전자를 교체 논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이제 부연한다면 지금 시장 전반은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정체된 가운데 코스피가 올라가서 이제 키 맞추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코스피가 정체된 가운데 코스닥이 빠져서 또 코스피하고 코스닥 간의 키 맞추는 그런 어떤 우리가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커다란 흐름 차원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 나아가서 나스닥과 어떤 그 다우지수의 키 맞추기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방송 맨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7월 23일자 매일경제신문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 이 기사 내용을 보고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는 팔고 그래서 지금 7월 1일 이후서부터 보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1조 한 뭐 오늘까지 포함하면 거의 이제 1조 한 1,0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7월달 들어서 이제 거의 한 2,500억 넘게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매도 이유가 있을 거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맨 아래는 제가 별도 기사를 캡처를 잡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그 비메모리 성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공정, 우리가 GAA 기술이라고 합니다.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으로 이제 그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TSMC의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점유율을 따라잡을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한번 그 매매 주체별 동향을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노란색 표시, 노란색 박스로 된 표시가 삼성전자가 되겠고요. 초록색 표시가 이제 그 하이닉스의 매매 주체별 동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닉스를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그 빨간 선, 이제 빨간 어떤 그 상승선을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인데요. 뭐 6월 이후서부터 뭐 사고팔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국인들은 하이닉스에서 손을 떼는 그런 모습이죠. 매도가 상당 부분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현재까지. 자, 오늘도 좀 파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어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별볼일 없다는 거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6월 중순 이후서부터 정확히 따져 보니까 이제 6월 17일 이후서부터 그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순매도 기조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기조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도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들이고 있죠. 뭐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수급을 보니까 어때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코스피가 이제 앞으로 뭐 물론 이제 그 변동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코스피 기준으로 계속해서 순매도했는데 워낙 많이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순매수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했던 내용인데, 지금 위에가 이제 코스피 종합이고, 아래가 이제 코스닥 종합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만들어 놨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락 시점 아래에 있어요. 대체적으로 한 5% 정도 아래에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락 시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10% 넘게 돌파했는데,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키 맞추기 과정에서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과 키를 맞추려게 되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이 이제 급락시점 고점 62,800원이요. 62,800원 대비해서 지금 아주 그 상당 부분 많이 못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 어떤 그 지수 관련주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가 삼성전자고요. 아래가 이제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인데, 초기에 그 4차 산업 초기, 2016년도서부터입니다. 2016년도 상승 파동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요. 가파르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조정 이후, 특히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이유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그 하이닉스는 주가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기에는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많이 매도했고 하이닉스도 많이 매도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삼성전자는 이제 빨간색 표시가 이제 외국인 순매수고 파란색이 이제 순매도거든요. 삼성전자는 지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매도세가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그 수급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재 가치나 혹은 재료 가치에 철저히 선행한다고 그러죠. 우리 또 앙드레 코스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해드리죠. 그리고 수급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이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일봉입니다. 일봉 비교 차트인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동일한 움직임이었는데 코로나 직후에는 이제 가파르게 이제 회복을 해주죠. 초기 회복했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회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 보면은 삼성전자가 저점을 높이는데 각도가 좀 가파르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수평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하이닉스가 사실 상승 탄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2018년도에 최고 절정기를 구가했는데 사실 하이닉스가 영업 이익률로 따지면 삼성전자보다는 앞서죠. 그게 이제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시장이 그 성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뭐 우리 1조 9,300억인가 그랬죠. 거의 2조 원 가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른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의심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상으로만 보면 7월 7일자입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그날 이후 같이 이제 무너졌는데 하이닉스는 아래로 퍼져버리고 삼성전자는 빳빳하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강론상으로 본다면 7월 7일서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차별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 보면 이게 조셉 그랜빌의 또 핵심 이론이기도 합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내리면 크게 하락한다. 반대로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또 크게 오르는 거죠. 하이닉스는 분명히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밀려버렸어요. 어제 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시장 상황 감안해도 2%대 정도는 상승했으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밀려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 특수. 요즘에 우리가 비대면 산업도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사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대면 수혜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서버형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 수요도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영업이 1조 9천억, 1조 9,400억대가 아니라 1조 9,467억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5%가 증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KB증권자인데요. 좌측이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이제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규모로 봐서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매출로 보면은 올해 예상 매출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230조, 하이닉스가 이제 32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한 32조, 하이닉스 이제 6조 3천억인데 작년 대비해서 2조 7천억 대비해서 6조 3천억이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도 주가는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즉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는 결국은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관련해서 경쟁력이 전혀 전무하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죠. 부채비율이 삼성전자 34%, 하이닉스가 35%인데 유보율이 28,000%입니다. 28,300%.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200%. 뭐 펀더멘탈 상으로도 삼성전자 훨씬 낫고요. 제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퍼하고 PBR로 보죠. 올해 예상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퍼가 한 14.9배, 하이닉스는 12.9배 정도 되는데 큰 차이가 없죠. 만약에 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7배, 8배 정도 수준이다라면은 사실 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뭐 퍼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것은 사실 하이닉스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제 얘기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께서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PBR 기준으로 따지면 1.3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PBR 기준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거죠.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1.1배.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우리가 퍼가 낮다는 것은 가치 대비 퍼라든가 PBR이 저 PBR 혹은 저퍼라는 것은 가치 대비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이 퍼라든가 PBR이 높다는 것은 가치 대비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요구하는 거, 지금 4차 산업 환경, 코로나 환경, 이런 시장 환경이 요구하는 것은 성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시장을 끌어가는 대부분 종목들 보면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PBR도 굉장히 높아요. 과거 우리가 가치주의였던 패러다임을 바라봐서는 매매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잘 아시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케인즈가 제가 한 경제학자를 한 100명 정도를 이제 공부했다면 그 중에서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어요. 98명이 다 망했어요. 2명이 사실 성공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케인즈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리카르도라고 있습니다. 비교 생산 비서를 만든 사람인데 그 두 분은 성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재미를 못 봤답니다. 케인즈가 얘기한 게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래 미인 선발대. 인기가 많은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 보면 물론 코로나 최고 정점이었죠. 달러당 1296원 고점 이후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달러 대비 이제 평가 절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지금 이제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 자금을 움직이는 요인 중에 결정적인 요인은 환율입니다. 외환시장, 뭐 채권시장,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주식 등등 이렇게 나누는데 외환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달러 환율로만 본다면 이제 사실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WTI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 중진류인데 41달러입니다. 제가 그 배럴당 40달러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제가 나름대로 어떤 평균치를 내보니까 산유국들의 어떤 평균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좀 높아요. 그러나 뭐 사우디 같은 나라는 굉장히 낮죠. 하여튼 그 산유국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그 다음 120일 경기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삼선전환도 양전환을 한 거 아니에요. 양전환은 정확히 배럴당 45달러입니다. 양전환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선전환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열 개념, 시간 개념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식의 어떤 추세를 어떤 표현하는 건데, 제가 그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어떤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자본이 유가가 회복되면 뭐 러시아라든가 그 원유 비중이 높은 나라들 있죠. 뭐 러시아라든가 혹은 이제 브라질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나아가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 한국 쪽으로 자금이 몰릴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연장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대로입니다. 종목은 제가 일주일 전에 방송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넷패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뭐 테스나 이 정도가 있는데요. 그림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이제 어떤 한 종목만 차트 완성도가 좋아서는 우리가 사실 그 돌파 가능성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차트 완성도가 갖춰지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은 삼성전자만 올라준다면 사실 그 랠리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사실 그 뭐 넷패스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넷패스는 근데 단 올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넷패스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3만 원대 전후 정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예요. 자,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오늘자로 해서 이제 그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된 거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 상장에 따른 불확성이 좀 해소가 됐어요. 뭐 그 상장이 한 320만 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 정도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뭐 사실 그 장중에 굉장히 흐름 좋았거든요. 저희 그 회원분들도 많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SF 반도체도 이거는 사실 어디 그 외부 전문가들이 크게 추천한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리는데, 여하튼 간에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000원에 파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 5,000원대 후반대 팔았다고 뭐 좋아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좀 방망이를 좀 길게 잡고 이제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죠. 와신 상당 기간을 끝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테스나는 또 사실 그 저희 그 주력주 중에서 핵심인데, 오늘 역사고 좀 강하게 돌파했어. 거의 8%대까지 돌파했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만약에 거래가 너무 과다하게 터졌다면 사실 좀 매도 관점인데, 거래량은 크게 과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테스나는 매수 관점은 좀 부담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뭐 말이 좀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뭐 안정적인 눌림목을 확인하고는 사야 되지, 이제는 좀 과열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네 종목 모두 우리가 짧게 볼 종목이 아니고요. 좀 길게 긴 시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항상 만만치 않습니다. 뭐 주식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죠.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겠죠.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